2013년에 개봉한 영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온 이 영화. 네 번째 영화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되는 이 영화. DC의 어벤져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영화. 맞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이제 저스티스 리그의 개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하기 전까지 빠르게 영상들로 그 사이를 메꾸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영화 저스티스 리그를 보기 전에 꼭 봐야 하는 DC 애니메이션 탑 10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DC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며 워낙 애니메이션들이 많다 보니 제외된 애니메이션들도 있습니다. 또한 TV 시리즈는 제외하고 순위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취향으로 뽑았습니다. 그 점 주의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워, 배트맨 대 로빈 등 같은 유니버스에 속하는 틴타이탄 유다의 계약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저는 틴타이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틴타이탄 대신에 영 저스티스를 보고 그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반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툰 네트워크에서 영 저스티스의 자리를 뺏은 것이 틴타이탄 고였으니까요. 아무튼 틴타이탄 유다의 계약은 액션은 영 저스티스보다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림체는 비록 영 저스티스에서 좀 가져온 것 같고 끔찍하기도 하지만 스토리나 캐릭터들의 개성에 대해선 아주 훌륭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선 오브 배트맨에서 많이 아쉬웠던 데스 스트록의 활약을 여기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많이 좋았습니다. 선 오브 배트맨의 후속작인 배트맨 대 로빈은 말 그대로 배트맨과 로빈이 싸우는데요. 정확히는 배트맨과 로빈이 갈등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배트맨과 로빈이란 코믹스와 올빼미 법정을 쓱가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혼종이 아닌 걸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배트맨 대 로빈에서 로빈은 자신의 본능을 의미하는 올빼미 법정을 선택할지 아니면 더 나은 인간상과 아버지의 신념을 의미하는 아버지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뇌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인물들의 액션도 좋으며 연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트맨 배드블러드 이후로 배트맨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배트맨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선 유의할 점이 있는데 잔인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거나 비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슈퍼맨과 배트맨 아포칼립스에서는 슈퍼맨의 사촌인 슈퍼걸이 나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슈퍼걸은 중요한 역할로 나오죠. 그래서 슈퍼맨과 배트맨 아포칼립스에서 다크사이드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슈퍼걸의 성장기와 트리니티, 그러니까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이 등장하며 저스티스 리그의 숙적인 다크사이드도 등장하여 이전 어느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맨 오브 스틸 2의 후속작에서 슈퍼걸이 나온다고 하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이 애니메이션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를 더욱더 크게 하는 디딤돌이 되며 잘하면 브레이니악의 떡밥을 남길 수 있겠네요. 배트맨 아캄 습격. 제가 발음하기 쉽도록 영어인 배트맨 어설트 온 아캄이라고 하겠습니다. 배트맨 어설트 온 아캄에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나옵니다. 제목이 배트맨이어서 그렇지 사실 주인공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데드샷이 주인공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이 애니메이션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훨씬 낫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들도 영화와 다릅니다. 데드샷, 할리퀸, 킬러 프로스트, 킹샤크, 캡틴 부메랑, 블랙 스파이더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후속작에서 킬러 프로스트가 등장한다고 했으니 수어사이드 스쿼드 후속작을 보시기 전에 이 애니메이션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애니메이션에서
수사이드 스쿼드 전체의 매력보다는 데드샷이나 할리퀸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영화보다 조커의 분량이 많고 배트맨, 조커, 수사이드 스쿼드의 3파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수사이드 스쿼드의 장소가 도시였던 것에 비해 배트맨 어설트 온 아캄에서의 장소가 아캄 어사일럼이라는 제한적인 배경에서 일어나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만약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영화 수사이드 스쿼드와 애니메이션 배트맨 어설트 온 아캄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올스타 슈퍼맨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슈퍼맨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만약 슈퍼맨이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슈퍼맨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로 시작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엔딩까지 키야 정말이지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역시 시간을 내서라도 봐야 할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world belongs to everyone! Titans, go! Yeah, right. Do this. Fuck it off. Your life is a path. Your play, Damien. That's original. We're just getting started. From here on, it's only family. Superman, Batman, Wonder Woman, I call upon you to give yourselves up. Today it's going to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Your boyfriend. That's all that matters. Then everyone els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you and me. We both looked into the abyss. But when it looked back at us, you blinked. 슈퍼맨과 배트맨 공공의 적, 제가 발음하기 쉽도록 슈퍼맨과 배트맨 퍼블릭 에너미라고 하겠습니다. 슈퍼맨과 배트맨 퍼블릭 에너미는 렉스 루터가 대통령이 되고 지구로 크립토나이트 운석이 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었는데요. 배트맨과 슈퍼맨을 더불어 캡틴 아톰, 파워걸, 메이저 포스, 카타나, 블랙 라이트닝, 스타파이어, 호크맨과 캡틴 마블, 현재 캡틴 마블은 샤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많은 슈퍼히어로들 말고도 빌런으로 메탈로, 베인, 킹샤크, 자이겐타, 코퍼헤드, 블랙만타, 몽글, 그런디, 그라드, 나이트쉐이드, 벤시 등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죠. 그런 만큼 스케일과 액션도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그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스토리, 그리고 개연성, 또 간지까지 더해져서 최고의 애니메이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 배트맨과 슈퍼맨의 콤비를 보고 싶으시다면 슈퍼맨과 배트맨 퍼블릭 에너미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둠은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간지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거의 최후를 보여주죠. 뭐 실제로 뒤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리그 멤버들의 최후를 맞이할 계획을 짠 사람은 바로 배트맨 본인이었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메타휴먼들이 아무리 자기 힘을 착한 일에 사용한다고 해도 타락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죠. 그렇기에 배트맨은 리그 멤버들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계획을 누군가 탈취해 리그 멤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애니메이션 저스티스 리그 둠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스티스 리그 둠은 리그 각 개인의 빌런들과 싸우는데요. 예를 들어 슈퍼맨은 메탈로, 배트맨은 베인, 원더우먼은 치타처럼 서로 최고의 빌런과 싸워 박진감이 넘치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그 멤버들이 리전 오브 둠에게 당할 때는 심장이 쪼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리그 멤버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애니메이션 저스티스 리그 둠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추후 저스티스 리그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반영될지 누가 합니까? 배트맨 언더 더 레드 후드는 영화 더 배트맨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요. 배트맨 언더 더 레드 후드는 배트맨의 조수이자 양아들인 로빈에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로빈인 제이슨 토드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미드 데어데블을 보신 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배트맨과 레드우드의 모습이 마치 데어데블과 퍼니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애니메이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레드우드는 자신을 죽인 조커를 왜 살려두냐고 배트맨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배트맨의 신념인 범죄자를 죽이지 않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마치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배트맨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훌륭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배트맨과 조커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액션도 훌륭하고 스토리, 개연성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배트맨 언더 더 레드우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플래시 포인트 파라독스는 이름이 졸라게 기니 간단하게 플래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플래시 포인트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저스티스 리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3번 이상을 봐도 전혀 질리지가 않습니다. 플래시 포인트는 플래시인 베리 앨런이 어렸을 때 죽었던 자기 어머니를 살리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버린대요. 강도에게 살해당해야 했던 토마스 웨인과 마사 웨인이 아들인 브루스 웨인 대신에 살게 되고, 켄트 부부에게 가야 했던 슈퍼맨은 메트로폴리스로 가 정부의 실험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꼬여버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애니메이션 플래시 포인트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에 영화 플래시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영화 플래시 포인트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앞으로 DC 확장 유니버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Wait for it, kids. It's a fair fight, yes? It's a part of that destiny. Welcome to Earth. A soaring new adventure. Batman, Mask of the Phantasm, the animated movie.
DC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입니다.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굉장히 훌륭하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온몸에 그냥 소름이 돋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배트맨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은퇴하고 늙은 배트맨이 다시 영웅놀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배트맨 대 슈퍼맨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코믹스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구체적이고도 강렬한 슈퍼맨과의 전투를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배트맨을 나락으로 밀어버린 조커의 계략과 배트맨의 마지막 전투는 정말로 멋있으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이 애니메이션은 꼭 봐야 합니다. 꼭이요. 자, 이렇게 영화 저스티스 리그를 보기 전 꼭 봐야 하는 DC 애니메이션 탑 10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으셨나요? 제가 대본을 쓰고 영상을 만들면서 DC한테 이렇게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TV 시리즈를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서 총 30개의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DC는 영화 빼고 다 잘한다고 하나 봅니다. 그래도 이번 저스티스 리그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재미만큼은 충분히 보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마블 대 DC 일부 영화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상 무비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